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놓치고 평생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잡으세요. 나하고는 정말 안 맞지만 다른 누군가와는 찰떡궁합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천생연분은 정말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열어 사주팔자를 검색합니다. 남자 혹은 여자분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입력합니다. 사주를 확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내 옆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비슷한 구성의 사주입니다. 비와 김태희 사주가 그러하고 홍현이와 제이슨 사주가 그러합니다. 비슷한 구성의 사주라는 건 사주의 색으로 보면 쉽습니다. 오행은 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결이 맞다라는 결론은 사주의 구성이 비슷할 때 생깁니다. 사주에서 연의 아래 윗글자를 연주, 월은 월주, 일은 일주, 시는 시주라고 표현합니다. 둘의 일주가 같거나 나의 일주를 상대방이 시주나 월주에 가지고 있거나 강한 오행의 개수가 3개로 동일하면 결이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같은 해에 태어난 같은 띠들이 동일한 역사적 서사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주는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일주가 아닌 시주와 월주는 같으면 장점이 명확합니다. 시주가 같으면 적성이나 하는 일, 취향, 취미 등이 비슷하고 월주가 같으면 생각의 근본, 삶의 원칙 등이 비슷합니다. 연인을 만날 때도 비슷한 구성의 사주를 만나면 초기 동질감이 빠르게 형성됩니다. 앞으로 돈, 연애, 결혼생활, 인간관계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사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부족한 오행의 일간이거나 그 오행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이 부족한 사주라면 상대방은 경금, 신금 일간이거나 금기운이 2개 이상인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상우, 손태영 부부 사주가 그러합니다. 권상우는 토기운이 통근한 토 비겁 사주이고 손태영은 금 관성이 강한 목사주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오행을 상대방 둘 다 각각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목기운이 없다면 목사주나 목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화기운이 부족하다면 화사주나 화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면이 강하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생해주는 오행의 특성상 한쪽이 다른 상대방을 생해주지만 정작 상대방은 만족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사랑, 존경, 우정, 배려 같은 감정으로 채우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주가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사주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귀인입니다. 세 번째, 용신이 같은 사람입니다. 유지태, 김효진 부부의 사주가 그러합니다. 유지태는 토기운이 강한 목사주, 김효진은 목비겁이 강한 목사주이지만 둘 다 금이 부족합니다. 사주가 비슷하면 초기 빠르게 친해지지만 분위기만 좋고 시간을 보낼수록 친밀도만 강해질 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가 보완이 되면 좋을 때는 좋지만 위기에는 취약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용신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 이 기운을 쓰면 좋다는 용신이 바로 핵심입니다. 쓸 용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그냥 하늘을 나는 용으로 생각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특정한 오행이 나에게 더 유리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신이 같으면 목적이 같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 결혼생활도 회사생활도 친구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성장 또한 꾸준합니다. 주변에 용신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 잡아야 할 귀인입니다. 사주를 보면 가장 좋지만 용신을 몰라도 MBTI가 비슷하면 같은 확률이 높고 습관이나 장점, 단점이 비슷하면 같은 확률이 높습니다. 교실 30명이 한 학급이라고 보면 매일 10분 일찍 오는 3명, 매일 지각하는 3명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 각각의 3명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나와 맞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맞춰보는 게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3가지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귀인인지 아닌지 검토도 해보지 마세요.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난 너랑 멀어질 거야 라고 선언하지 마시고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헤어지거나 갈라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운이 때를 타지 않습니다.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책임감은 내려놓고 그냥 과감하게 멀어질 결심을 하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사주 상담을 해보면 힘든 관계의 원인 중 열의 6명은 가족입니다. 계속 부딪히며 다투기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 내 주변 사람 중에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즉 내가 손절을 겪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빠진 공간은 나로 채워질 것입니다. 특히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30대부터 50대까지는 이러한 손절은 더욱 긍정적입니다. 만약 위 세 종류의 귀인이 아니라면 과감히 보내주세요.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의 귀인들로만 채운다면 행복은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